네, 그러면 다시 이런 직선을 찾는 또는 이 직선의 파라미터들을 찾는 방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어요. 얘랑 얘를 결정하는 방법. 네, 거기서 그 코딩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서 x를 벡터로 표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었고요. 이때 x는 x1부터 원래 x들이 성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2를 붙여서 얘를 트랜스포즈한 벡터고요. 다음에 w'은 마찬가지로 w의 성분들을 쭉 늘어 쓰고 다음에 밑에 b를 붙인 그런 행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개수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 함수 로스 펑션이 필요했어요. 이때 지금 제가 여기서 그린 선형회귀 문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목적 함수를 무엇으로 잡았냐면 저희가 일단 제일 처음에 이 개수를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하잖아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이 w 값을 바꿔가면서 값을 찾으니까 그러면 이 특정 w''의 값이 정해졌을 때 직선이 존재하고 그 직선과 이미 데이터 포인트 한 점과의 거리가 있고 그 거리를 목적 함수로 삼으면 걔를 로스 펑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로스는 이 데이터의 개수를 알고 있다면 평균을 취해줘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 없이 어떤 이미 데이터 포인트와 yi 이 함수를 f라고 할게요. fx라고 하면 yi에서 fxi를 뺀 값의 제곱이 최소화되게 하는 이 개수 값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이때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한 번에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수의 값에 따라서 w의 값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로스 함수의 모양이 존재할 텐데 근데 이 로스 함수의 전체 함수식은 모르지만 왜냐면 이 데이터 포인트 하나마다 값이 다 달라지는 계산은 할 수 있지만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함수이고 따라서 저희가 이미 그 w 값이 정해졌을 때 이때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서 이게 이 로스 함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연속하고 미분 가능할 거야 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러면 이때의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그 녀석의 최소값이 언젠가는 존재하고 이 최소값을 갖는 지점은
우리가 찾는 개수의 값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 기울기 값을 세타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t번째 w에다가 개수의 값에다가 기울기 값에다가 러닝 레이트 감마를 곱한 다음에 이걸 빼줘서, 왜냐면 이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 기울기 값이랑 러닝 레이트는 이미 양수예요.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양수 값을 빼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 방식으로 W 값을 업데이트하는 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 값은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임의로 정해줄 수 있는 값이며 학습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 이걸 응용한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간략하게 소개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학습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첫째로 회귀 문제들, 회귀 문제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XY 평면상에 데이터 포인트들이 임의로 존재해요. 이렇게 임의로 존재할 때 너무 임의로 그리긴 했는데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지나는 함수, 얘네들은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 있을 것이냐를 찾는 문제. 대충 이런 걸 리그레션 문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들을 구분하는 직선을 찾는 걸 분류 문제라고 부르고, 둘 다 내용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푸는 방법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경사강법까지 약간 다뤘었어요. 여기에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아까 설명했듯이 거기에 대한 가설함수를 정한 다음에 그 가설함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머신러닝이라는 설명이 들어 있었고요. 이때
리니어 리그레션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론 그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모양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훈련 데이터셋, 공부한 시간에 대한 성적이라는 x랑 y의 인과관계가 있는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녀석이 직선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푸는 과정이 리니어 리그레션이었고, 다음에 로지스텍 회귀 같은 경우는 성적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임의의 그 스레시홀드 값 중간에 어떤 값을 기준으로 1이고 어떤 값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0,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분류하는 경우를 로지스틱 회귀라고 불렀었고, 이때 이런 S자 모양의 그래프는 저희가 피스와이즈로 정의를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57점 이하면 0이고 57점 이상이면 1이다 라고 정해서 그 함수의 값을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스레시홀드 값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과목의 성적만 나와 있지만 여러 과목을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 여러 과목의 시험 성적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게 너무 요소가 많으니까 스레시홀드 값을 일일이 정해주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 예시를 시험으로 든 거지, 뭐 자연 현상 같은 거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합격 불합격이 막 그 성적 순서대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너무 대충인데. 대충 얘는 0이라고 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함수를 미분을 해버리면 어쨌든 기울기는 항상 0이잖아요. 이때는 물론 뭐 전작가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펄스 펑션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울기는 거의 항상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함수를 도입하게 되는데, 회의 컨트롤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함수를 찾는데 그게 시그모이드라는 함수이고, 모양은 뭐야, 왜 안 그려지지? 아무, 아무튼 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 모양이다. 여기 이 적혀있는 이 수식의 모양이다 라고 했었고요. 이 수식 정도는 혹시 보이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모양으로 형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w랑 b 값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모양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특정 값들을 기준으로 0이고 1인 이진 분류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한 분류, 이 이진 분류 문제에서 비용 함수는 무엇을 쓰냐면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봤을 때는 네, 민 스퀘어 에러, 그러니까 그 편차를 계산해서 그 녀석을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낸 걸 에러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때 평균은 뭐 굳이 안 내도 되지만 어쨌든 이걸 에러로 썼었는데 이때는 코스트 펑션으로 얘를 계산을 일일이 하려니까 너무 계산이 어려워지는 데다가 왜냐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지수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컴퓨터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보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녀석을 이진 분류하는 문제라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훨씬 쉬워진다라는 관점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코스트 펑션으로 도입을 했었고 이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는 이 식처럼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전체 채팅으로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이 로지스틱 회계까지는 구현을 해봤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정의를 한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가설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때 가설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w랑 바이어스 값을 파이토치 벡터로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 파이토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면 바이너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마저도 파이토치에서는 잘 정의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쓰면 되고 쓰는 방법은 반복 획수를 정해준 다음에 그 반복 획수마다 그 가설함수의 값을 구해서 그 녀석을 코스트 함수에 넣어가지고 코스트 값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이 다행히 파이토치에 이렇게 잘 정의가 돼 있어서 그거를 이대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시든 간에 이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이 모델만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때도 모델은 파이토치에 정의된 거를 가져다가 조합해서 쓸 거고 코스트 펑션도 파이토치에서 다행히도 잘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라는 걸 할 건데 어,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mlist라는 데이터셋을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편을 보낼 때 이제 우편 번호를 손으로 써서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 우편 번호 손글씨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을 해가지고 사람이 펜으로 썼으니까 당연히 흰 종이에다가 썼겠죠. 그거를 영상이니까 어, 여기서 전처리 얘기를 조금 하자면
뭐 이렇게 연필로 쓰면은 획마다 연필을 누르는 세기가 다 달라질 테니까 그러면은 이 연필 자국이 진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연한 부분도 있을 텐데 얘네를 이제 조금 검은색이 있다 하면 그 녀석들을 다 0으로 하고 왜냐면 컴퓨터에서 이미지는 가장 밝은 값이 255고 가장 어두운 값이 0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검은 화면이 기본 0 값이라고 하면 그 가장 값이 높은 거를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로 표현을 하니까 2의 8승인 255를 최대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녀석을 특정 값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으면은 다 0으로 처리하고 그거보다 크면 다 1로 255로 처리한 그런 데이터를 mlist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우편번호 데이터를 한 글자씩 똑똑 뗀 다음에 그 녀석을 0부터 9 사이 숫자일 테니까 한 자리는 어떤 값인지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머신을 개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룰 베이스로 하자니 사람들이 5를 이런 식으로 괴상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쓰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쓰는 등등의 다양한 필기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if문을 일일이 짜서 구분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런 분류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단순한 분류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할 거고 그거를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그거는 뒷장에서 다룰 겁니다. 아무튼 이 녀석들을 분류하는 걸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 컴퓨터가 특정 연산을 해서 이런 글씨 하나를 봤을 때 얘가 1일 가능성은 몇 퍼센트다 2일 가능성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쭉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꺼내주는 걸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게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보자면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다뤘던 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그러면 0과 1 사이에 이미 값이 나올 테니까 그 값을 가지고 0.5보다 크면 yes, 0.5보다 작으면 no 이런 식으로 이진 분류를 했었다면 어떤 특정 함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딱 보고 여러 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함수는 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소프트맥스 함수 그 함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일단 부르자고요. 그래서 그 함수를 어떻게 쓰냐? 음, 라고 하면 일단은 2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2를 통과하고 점점 작아지지만 양수인 그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보면 확률 값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쵸? 왜냐면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이 함수는 0과 1 양수 범위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확률 값을 모델링 하는데 충분한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에 개수만 잘 선택해 준다면. 그쵸?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의 모양은 그 각각 클래스들에 들어갈 확률을 전부 다 2의 x승꼴로 2의 마이너스 x승꼴의 함수로 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그 전체 확률분의 그 클래스의 확률의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들 되셨나요? 아, 이거 화면 공유를 새로 안 했구나. 혹시 창이 안 보이셨다면은 여기에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쭉 있으면 뭐 아까 엠리스트 문제라고 하면 0부터 9까지로 분류할 확률 분의 0일 확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지금 여기 이 교재에서는 붓고 품종 분류하는 문제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 붓꽃의 품종을 분류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와 근데 이거 사람이 분류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 X 함수의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변형을 시켜서 입력을 해줘야 될 텐데 소프트맥스의 함수는 3개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녀석들의 확률의 합분의 확률으로 표현을 해서 결과물을 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4개의 벡터를 가지고 특정 소프트맥스는 3개의 입력을 받을 테니까 3개의 입력을 받는 모양으로 모델링을 하면 그러면 이게 4개에서 3개로 가는 거니까 4바이 3 행렬이 되겠죠? 그쵸?
데이터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런 행렬을 곱해주면 결과물이 그 3개짜리 벡터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모양이 행렬이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 행렬의 값을 하나씩 학습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거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한 예측 값이랑 실제 값을 비교를 하면 되겠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3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문제라고 하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한 결과값이 있을 거고, 그 실제로 어떤 클래스인지 알려주는 거는 어쨌든 2가지 품종을 동시에 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클래스 1일 때는 100으로 표현을 할 거고, 클래스 2일 때는 010으로 표현할 거고, 클래스 3일 때는 001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런 방식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분류하는 클래스 중에 뭔가 하나를 1로 두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뜻에서 원핫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측 값으로 나온 이 1 미만의 값들이랑 실제 값 사이에 오차가 있을 텐데, 그 녀석을 최소화하는 이 x와 z 사이의 매핑을 이어주는 행렬, 그 가중치 행렬을 업데이트를 하면 될 거예요. 이때 이 4가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바이어스 텀으로 2를 더 붙여서 z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봤던 wx 플러스 b 꼴로 z가 표현이 될 텐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 모양이고, 왜냐하면 바이어스는 또 이 z가 3개니까 b1, b2, b3라는 3개의 값이 존재할 테니까요. 이거를 굳이 행렬로 좀 더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동이 안 되나? 아, 되네요. b1, b2, b3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1, 2 들어간 이 모양이 z를 결정한다. z, 벡터 z, 벡터 x, 다음에 가중치 행렬,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로스 펑션은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로지스틱 회계에서 다뤘던 이진 분류 할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썼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 확률 분포가 존재할 텐데 그걸 우리가 가진 확률 분포로 모델링 했을 때 얼마나 잘못되었느냐를 표현하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만약에 실제 확률 분포대로 잘 모델링을 한다면 그 값은 0이 될 거고요. 잘못 모델링이 되었다면 그 잘못 모델링 된 만큼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데이터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계산을 통해서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차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면 되게 되고, 이때 그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되지만 그냥 가설함수를 소프트맥스를 가져다가 쓰고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을 이제 여기서는 그냥 직접 구현을 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게 하이 레벨이라고 적힌 데가 이 파이토치 펑셔널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뭐가 정리가 되어 있냐면 저희가 여기서 쓰는 크로스 엔트로피나 뭐 민스퀘어 에러나 그런 코스트 펑션들이라던가 아니면 익스포넨셜 같은 함수들이 잘 정의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쓰시면은 분류가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직접 따로 구현을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여기 구현이 잘 돼 있으니까. 엠리스트 데이터셋 분류하는 게 이 회귀 문제들을 공부하고 나서 되게 큰 마일스톤인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한번 진행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붙이자면은 이 엠리스트 데이터는 0과 1로 스레시홀딩을 했었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손글씨 데이터를 아날로그 데이터니까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8 by 28 크기로 사이즈를 다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0과 255 사이의 값들로 표현을 해요. 제가 스레시홀딩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아마 전 처리할 때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아무튼 흑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28 by 28짜리 이미지고 그러면 이 이미지 하나는 28 by 28 by 1 꼴의 행렬이 될 겁니다. 그쵸? 그 행렬의 값에 따라서 흑백이 정해지는 거니까 여기 하얀 부분들은 다 255로 표현이 될 테고 여기 이 흑백 영상 부분은 이제 0부터 255 사이의 어떤 값으로 정해질 겁니다.
여기 워낙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차라리 읽으시면서 따라가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구현을 해서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때는 좀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역사적인 얘기들도 들어있고,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미분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쯤 되면은 엠리스트를 실제로 어떻게 분류를 했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는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으로 분류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게 28 바이 28이니까 그 784 바이 1짜리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한 줄씩 똑똑 떼서 이어붙이면은 그러면 784개짜리 픽셀이 될 텐데, 그러면 그 벡터를 가지고 그냥 소프트맥스 회기에 때려 박은 거예요. 여기서 설명드린 이 클래스 분류를 클래스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x와 z 사이의 매핑이 이제 z는 0부터 9까지니까 이제 길이가 10짜리 벡터인 거고, 그 다음에 x는 아까 28 바이 28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784인 벡터인 겁니다. 그 벡터들을 매핑을 w라고 표현을 하면 785 바이 10짜리 행렬이 될 테고, 그 행렬의 각각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구현해보면 알 수 있겠죠. 코스트 함수가 0.5부터 0.2까지 떨어지는 거 보면 성능이 엄청 나쁘진 않으려나? 아무튼 구현을 이걸 따라 해보시면은 소프트맥스 회기가 얼마 정도나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를 구현을 해왔다는 가정하에서 얘네들을 플롯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뒷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카톡이나 아니면 여기서 채팅이나 뭐 마이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녹화본은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